자, 이동호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이제부터 개장 공략 가보도록 할 텐데 이동호 대표 어때요? 상법 개정 내일은 물 건너갔지만 이게 후퇴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사실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앵커께서도 방금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뭐가 바뀔 수가 있다든지 그런 건 가능한데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어제 지주사도 그렇고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네. 저는 또 이제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기 셀이 나올 때가 됐어요, 사실. 네네. 그런 부분들 시장에 지금 기조가 약간씩 바뀌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순전매가 돌았지만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수가 이제 2,900대 근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의 또 이제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에선 지금 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 지주사에서 한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막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한시를 기점으로 네. 인터뷰 나온 다음에 근데 한화는 버텼어요. 네. 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그 1시 이후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네.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 12시 고점 대비해서 거의 5% 밀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납폭을 줄이면서 맞아요. 마감을 본회의 처리 안 한다 네. 나오면서 네. 마감을 좀 했는데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가스공사가 이미 그 개장하면서부터 크게 밀렸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고점은 더 연말로 가서 높여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유창희 본부장도 뭐 상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심은 할 필요가 없고 네, 아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거 자체가 아예 뭐 백지화 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기가 한두 달, 뭐 두세 달 정도 밀리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조선방산이 워낙 잘 나가고 또 기존의 강자가 나오면서 정책주들이 좀 휘청했거든요. 코나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제 코나이가 어제 그 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죠. 사실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나이도 사실은. 네. 보면은 이제 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경고 지금 딱지도 다 붙어 있는 투명이죠.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이제 저는 뭔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 초반에 그러니까 그 개장 전에 어떤 시세 보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변동성 구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겠지만은 그 추경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쪽에서 다른 쪽의 어떤 다른 테마, 다른 정책 관련주로 관심이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역화폐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저게 단순히 수수료 받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 가고 그렇죠. 이제 재난지원금도 저걸 통해서 가고 네. 이재명 신정부는 아마 저걸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인데 네. 그거 프리미엄 줘도 지금 주가는 어때요? 사실 프리미엄을 주는 건 맞죠. 근데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단기적으로 2배 정도의 주가가 그렇죠. 상승을 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당 부분은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지수가 이제 2,900 오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덜 오른 것이 뭐냐,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또 쪽으로의 어떤 시선이 옮겨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 장관이 카카오 그룹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훈민이 아빠 분이 네, 이 의견 주셨습니다. JP 모건에서 카카오 그룹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알도 있고요. 기타 등등 신정부 정책이 있는데 왜 카카오만 지적을 했을까요?라는 질문이고요. 실제 이거 나오고부터 그 전날에 좋았잖아요. 네. 카카오. 그런데 장 초반에 좋았던 카카오들이 또 어제는 힘들었고 왜 JP 모건은 이런 의견을 했을까요?
또 엄밀히 생각해 보면 또 카카오가 신정부회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한 또 그 주역이죠. 쪼개기 중복 상장에. 뭐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사실은 그저께하고 어저께하고 카카오페이가 오르는 것 자체는 조금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오르는 이유가 그전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이 이제 전 국민 네. 이제 지역 화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네. 카카오페이가 올라간 건데 네. 지역 화폐하고 카카오페이랑 상관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요일에 상한가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었고 그렇죠. 어제도 한 10몇 프로 가다가 이제 가다가 붙어있죠. 좀 밀린 네. 것인데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는 좀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와 연계된 쪽 관련된 기업이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수혜가 있든 없든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악재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 카카오뱅크가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전 추경을 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예. 소상공인 관련된 대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예. 이런 것을 또 부채 조정도 있으니까. 네, 예. 이런 것을 카카오뱅크가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서울시 관련돼서 협약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대출을 예, 대응을 예.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같이 좀 움직인 부분들이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카카오는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뿐이 아니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성장 모델이 없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없는 것이지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폈을 때 또 네이버나 카카오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카카오 쪽에서는 카카오뱅크 쪽만 일단은 우리 유총희 본부장 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또 소상공인 관련한 또 부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또 인터넷 뱅크 쪽도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은 0.3%, 또 코스닥은 0.5%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보면 어제도 장 초반에는 안 살 듯 하다가 왕창 그냥 사버리는데 지금도 일단 소폭 순매수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특징은 현대차 또 삼성전자 대형주들이 쭉쭉쭉 가고 있어요. 아마 인덱스 쪽이기는 한데 또 반도체 소부장도 가고 있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오랜만에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도 종목이지만 소부장들을 결과적으로 또 키높이 인덱스 맞추기 쪽에 또 내일 미중 협상 잘 풀린다고 하면 좀 미리 선춤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앵커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키 맞추기라는 부분에 이제는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반도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올랐던 것들의 조정을 받아요 분명히.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뭔가 덜 오른 것들 또는 이제 뭔가 저평가된 것들 찾았을 때 가장 많은 쪽에 차지하는 것들이 IT예요. 반도체 뭐 그밖에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의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지수 레벨이 높아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이런 좀 이제 다시 좀 유화 국면으로 접어든다면은 분명히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런 그 IT 또 이제 그 빅테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런 그 반도체 상승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네. 조금 이제 시장에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지수대라면은 이 정도는 좀 가져야 되는 이러한 어떤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5거래일 최근 5거래일 가장 높은 주가 나오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키높이인가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면서 2차 전지도 좀 보고요.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한번 다 봐주시죠. 네, 일단은 죠 2차 전지의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해주는 건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가락의 원인 제공은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많이 밀렸었던 것은 주말에 테슬라가 10몇 프로 하락하다 보니까 밀렸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또 테슬라하고 그 일론 머스크랑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좀 우호적인 뉴스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3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2차전지 어떤 좋은 이슈가 있어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외부 뉴스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예. 아직 저는 여전히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못 오른 쪽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 순환매성의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반등을 줬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을 이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어때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수급도 그 중에서 굉장히 괜찮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꽤나 전부터 들어왔더라고요. 여기도 옥석 가리기 정도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뭐 외국인들이 조금 그래도 그 한 2000 달, 중에서는. 네, 한 달 네. 정도 흐름을 보면은 순매수 기조가 계속 좀 이어오는 네. 부분들이 있고 예. 기간도 많은 건 아니지만 진짜 조금이지만서도 최근 한 2주 정도는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2차전지는 저점을 깼다가 올라올 때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안 그렇죠. 무너지고 수급도. 좀 예, 네. 점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럴 때는 이제 기준점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최근 한 횡보했었던 자리가 한 12만 원, 11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다. 다만 고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당장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좀 2차 전지와는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야기를 주셨고 좀 잘 보니까 유일하게 전구체부터 네. 끝까지 다 할 수 다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네, 기업이잖아요. 기업이죠. 하나 살린다면 포스코 퓨처엠 살린다 뭐 이런 세계 해석도 가능하겠죠. 뭐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낙관이다. 네. 예, 오늘은 테슬라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시각 특징주에서 이 종목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이동원 대표 풍산이거든요. 풍산. 포탄의 풍산인데 어제 그렇게 하고도 오늘도 여진이 계속 있네요. 좋네요. 어제 뭐 한 17% 올랐고 오늘도 지금 네. 1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네. 결국 풍산은 뭐 사실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풍산이 방산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요? 저희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방산의 가치가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늦게 지금 이제 아 이게 방산주였지 하는 그런 네. 시각들이 지금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뭐 방산업체들도 그렇고 또 각국들도 보면은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탄의 어떤 그 재고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게 네, 이제 그렇죠.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풍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소총탄부터 그야말로 대포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글로벌에서 몇 개 안 되는 회사거든요, 사실은.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구리 가격의 상승이에요. 사실 구리 가격이 지난주에 톤당 9,800달러를 돌파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이맘때 한 8,000달러를 좀 밑돌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흔히 하던 생각들이 좀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부진하고 특히 뭐 중국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하면은 구리 가격이 이제 어떤 바로미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바로미터. 네, 최근엔 달라요, 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런 흐름들을 바꿔놓은 곳이 저는 전력 인프라의 수요 증가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좀 바꿔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게 미국이나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리 가격의 상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어떤 선취매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구리 가격의 어떤 구조적인 상승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풍산이 좀 뒤늦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풍산 홀딩스까지 한번 갈까요? 풍산 홀딩스가 PBR이 0.5배가 안 안 된 되죠. 상황이어서 네. 아마 지금 풍산 가신 분들이 겸사겸사 홀딩스까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렇죠. 이런 사실- 투자법은 어때요? 맞아요. 풍산홀딩스는 풍산보다 더 사실은 관심이 없던 없죠. 종목이죠. 네, 모르는 그렇기 종목이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풍산의 상승세가 풍산홀딩스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두 종목 모두 지금 풍산도 그렇고 풍산홀딩스도 그렇고 이제는
역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왔어요, 주가가. 네, 네. 보면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역사상 고점을 뚫었다는 부분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매물대도 다 돌파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세는 시세가 좀 얘기해주는 네. 그런 영역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재평가가 시작이 됐다. 다만 이제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신규 매수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신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오늘의 수급의 주인공 앞서 말한 것은 뭐 2차 전지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앞서도 많이 분석을 해드렸죠. 지금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CS 베어링, 또 CM 플러스, 뭐 중형, 대형 태양광 풍력 쪽들 모두 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대로 나쁘지는 않고요. 유창희 본부장 이제 정책주들이 막 지주사도 혼동되고 전기요금도 모르겠고 근데 에너지만큼은 좀 믿고 있는 건가요? 여기만은 이거는 불확실성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통적 민주당이 약간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쪽에 좀 관심이 예. 많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ESS로. 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서 이제 태양광 풍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태양광 말씀드렸을 때 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대선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반등에 성공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다면 이번에는 55,000원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풍력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CS 윈드라든지 뭐 SK 오션 플랜트 뭐 대명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대명 맞아요. 에너지가 네.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길게 보면다는 풍력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네. 어저께는 수소도 움직였었어요. 장중에는. 저 강원도 쪽에. 네, 수소도 이제 수산 급등을 좀 했었는데 음. 사실 수소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장 이게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약간 시간차가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소 쪽은 테마성의 움직임이 좀 강할 것이고 예. 풍력하고 태양광은 태양광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가 일단 가고 있는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만의 신정부의 에너지주가 있나요? 어느 쪽 보시나요? 뭐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풍력 쪽을 풍력을 본다라면 본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해상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생각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가 전 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설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SK 오션 플랜트는 대만하고 해가지고 해상 풍력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 결국엔 저는 기승전 변압기 케이블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리 좋은 발전소 지어놔봐야 갖고 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변압기라든지 케이블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TC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에 들어가는 제품을 주요 기업에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시각에 좀 하락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 중에 하락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 대표와 함께 두 종목 볼 텐데요. KB금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 내일 처리 무산되면서 어제도 충격인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이 지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로요.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런 뉴스에 반응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조금 뭐 지연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즉각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주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금융주 들거든요. 자체가 오늘 그러네요. 네. 사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이제는 어떤 그동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많은 업종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의 좀 포트폴리오가 비워져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주가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예. 단기간에 좀 급하게 산 측면들도 있을 거고, 물론 아직까지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KB금융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뭐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이제 쉬어갈 때가 됐어요. 여기서 사실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10만 원 선 정도가 지지가 될지 여부. 네. 이게 한 21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또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주가가 다시 튈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네.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IG넥스원이 오늘 이제 3% 이상 좀 빠지고 있는데, 예. 일단 LIG넥스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거래가 너무 적어요. 거래가 지금 안 붙고 있죠. 네. 뭐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는 그러네요. 쉼없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주가 거래는 기껏해야 뭐 10만 주 내외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나오면은 주가가 흔들려 버려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창구에서의 매도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 자체가 LIG넥스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어떤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로템이나 뭐 한화그룹주 같이 뭔가 어제 강력한 재료들이 나왔잖아요. 현대로템은 9조짜리가 나왔고 네. 한화는 오스탈 인수 이슈가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LIG넥스는 그게 없어요, 지금. 재료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도 없는데 재료도 없다. 이 부분이 오늘 아무래도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쪽도 어제 막 시장을 잘 지켜줬는데 좀 흔들리고요. 조선도 어제 그렇게 좀 잘하더나 오늘 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와중에요. 유창희 본부장,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라면 2,000원이 진짜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라면이라든가 식료품 네. 기업들에게 쉽게 가격 올리지 마라, 이제 이런 엄포였다. 당분간 주가 힘들다라는 뭐 그런 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요 삼양식품이요 5%가 좀 급등을 한 겁니다. 이건 약간 그 예상과는 다르잖아요. 물가 압박으로 식음료 못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시세가 오히려 5%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삼양식품은 아시다시피 네. 수출이 수출이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뭐 워낙 흐름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심이라든지 식음료, 뭐, 네, 오뚜기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최근 주가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 발언에. 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지금 원래 그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올렸지 이미. 네, 이미 다 한번 올려놓은 올렸어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뭐 그거를 또 내릴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할인 행사를 좀 많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지 가격 인하 자체를 하긴 힘들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발언들이,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억지로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강제적으로 가격 인하해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사실 유통주도 많이 좀 하락을 했었고 했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도 주가가 엄청 좋았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이제 반등하려다가 이제 그런 뉴스에 좀 흘러내린 부분들이다 네. 보니까 네.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나 지주사처럼 많이 올랐는데 갑자기 상법 개정 고민해봐. 밀렸대. 네, 뭐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크게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음식료 쪽은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보니까 조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품 관련주들 뭐 우려와는 다르게 크게 회소는 없다 정리하고요.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은 인식 변화, 이동근 대표는 더 높은 곳을 향하려면. 유창희 본부장, 인식 변화요. 네, 물론 이제 오늘은 그렇게 뭐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그 전에 어떤 시각하고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뭐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제 그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또 웹툰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다 맞아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나왔었던 그 뉴스들을 본다라면
우리 이제 게임 산업이 사실은 되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약간 중독 사업에 가 있죠, 네, 지금. 중독 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 젊은 친구들이 왜 게임만 하냐 예. 이렇게 됐던 이런 식의 인식이 좀 있으면서 사실은 젊은 층들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꾸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던 부분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컨텐츠라는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중국 수출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면 아예 정부가 새로운 인식 변화에 성장 산업. 그렇죠. 네. 그쪽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가 나온다면 투자가 저는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뭐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특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감안한다면 컨텐츠가 좀 연속성 있게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 컨텐츠의 연속성 있는 상승, 그 인식 변화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동호 대표는 더 높은 곳을 향하려면 3,000포인트 가려면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들, 뭐 지수가 또 오늘도 올라오면서 지금 2,900은 거의 근접을 했고요. 갑자기 또 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이 지수의 네. 상승을 또 이끌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3,000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시장 물론 흐름도 좋지만은 여기에다 이제 뭐가 더 있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뭐 유동성이라든가 경기 모멘텀이라든가 뭐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갖춰줘야 돼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유동성은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고 있죠. 뭐 추경도 그렇고 또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보유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어떤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AI 관련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약상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선이나 방산같이 지금 잘하는 것들은 얼마나 더 정책 지원을 잘할 수 있는지 여부. 또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결국 주도업종만 가서는 3,000, 5,000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올라가야 되고 자동차도 올라가야 되고 2차전지도. 그러니까 2차전지도 올라가야 되고 네. 다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 향후의 시장에서는 뭐가 저평가가 됐는지 뭐가 못 올랐는지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네. 지수가 3,000을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지수가 3,000인데 왜 이렇게 못 갔지라는 종목들이 오히려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과거에도 사실 지수의 대상승기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네. 얘기하는 템베거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000포인트에 가기 위한 조건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계좌한 공략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